저희가 이번에 긴 연휴를 맞아가지고 평소랑 좀 다른 영상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단순히 그냥 인지도 있고 재밌는 그런 작품보다 비교적 인지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재밌었던, 남들이 몰라서 아쉽다 싶었던 그런 작품들을 좀 좁은 견식으로나마 선정해서 들고 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옛날 거부터 비교적 최근 것까지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가져왔으니까 하나라도 마음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あれが日無月を見た最後の姿だった。 첫 번째로는 나만이 없는 거리입니다. 요 애니는 이제 2016년에 방영된 서스펜스 애니메이션인데, 요거 솔직히 아는 사람들은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이 애니를 직접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빌드업부터 해가지고 완결까지 아주 끝맺음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옛날에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꽤 재밌다고 자신있게 당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애니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볼 때 몰입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나만이 없는 거리는 몰입감이 진짜 확실하다. 보면은 사람이 매료되면서 빠져들게 되는, 진짜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다음화를 보고 있는 그런 류의 작품이라서 작가의 치밀한 짜임새가 돋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요 애니를 짧게 줄거리 소개를 하자면은, 평범한 청년 사토루가 꽤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 루프물을 처음에 겪게 되는데, 속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의 운명을 바꾸려는 그런 타임 루프물의 성향을 띠는 애니예요. 근데 조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해내려는 기특함과 그리고 약간 안타까움이 공존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마지막에 구하려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그런 긴장감으로 끝까지 볼 수 있는 추리물 이상의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그냥 과거로 돌아간 어린 사토로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약간 나이를 먹고 나서 다시 보니까 청년 사토로의 입장이 좀 이해가 가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애니이지 않나. 그리고 아이디가 예뻐. 그것도 인정이고, 아무튼 결말이 아주 맛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이미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今から地球を動かす。 다음으로 추천드릴 거는 지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얘는 비교적 되게 최근에 나왔죠?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애니는 이제 천동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근본적으로 인간 창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룩한 이런 업적들은 사실 내 위에 있었던 수많은 위인들의 뭐 노고, 노력, 그 선인들이 쌓아놓은 지식, 그런 게 있기에 가능했다. 뭐 대충 이런 식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애니라서 보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면은 또 굉장히 우러나오는 맛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줄거리 대충 설명해 드리면은 15세기의 유럽을 배경으로 해서 천동설이 좀 정설로 여겨지던 시절에 부회가 지식을 통제하면서 지구에 대한 연구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지동설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아래에다가 물려주고, 또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걸 계속 이어가고, 목숨도 불살라가면서 지동설을 연구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의 바톤 터치식 전개가 이어지는데, 이게 한 등장인물만의 신념이라던가 뭐 이어가면서 등장인물들도 나름의 성장을 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전개들이 진짜 맛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꼭 보셔서 강렬한 감상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작가가 필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대사를 쓰는 능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인물들 간의 사상 싸움이라던가 신념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볼 때 또 포인트다. 굉장히 재미있다. 원작을 또 고증을 아주 맛있게 잘 했기 때문에 만화로도 보고 애니로도 보고 하면은 재밌는 애니이다. ここがマクパ。私たち違う星に来たんですね。 다음은 저 너머의 아스트라입니다. 저 너머의 아스트라는 아까 설명했던 나만이 없는 거리랑 비슷한 게 좀 있는데, 둘 다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직접적으로 1화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그런 애니이다. 그래가지고 저 너머의 아스트라는 2019년에 방영된 SF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를 먼저 이번에는 말씀드리자면, 우주 캠프라는 거에 참가한 학생들이 정체불명의 사고로 이제 우주 여행을 하다가 어떤 별에 떨어지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는 조난 생존 이야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생존과 귀환의 이야기처럼 보이다가도 이게 결국에는 조난 스토리에서 무조건 나오는
빌런이 있기 때문에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이라던가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반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작품의 핵심을 이뤄가지고 굉장히 도파민이 터지는 애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밀한 스토리 짜임새라던가 마지막 화에서 밝혀지는 반전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애니일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또 작품이 진행되면서 행성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여행을 하거든요. 그 행성에 갈 때마다 주인공 일행들의 마음속에 품은 트라우마라던가 고민거리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사건들을 마주하고 다들 하나씩 좀 털어내면서 자주적인 성장을 이루는 전개들도 있어서 단순히 스토리적인 반전만이 아니라 이 성장물의 테이스트도 조금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주 조난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애니들이 다 그렇지만 조난당했을 때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장,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그 성장을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또 반전까지 있는 애니다? 진짜 이거는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는 애니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빈란드 사가. 이거는 제 강력한 추천으로 이 라인업에 들어간 친구인데 이 작품이 좀 오래전의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 11세기 유럽이었나? 그때를 무대로 해가지고 바이킹들이 전쟁도 하고 다툼도 하는 그런 얘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정말 스토리에 무게가 있어요. 진짜 배울 점이 진짜 많거든요. 이 작품에서 기본적으로 생명의 무게라던가 사륙의 죄악, 전쟁에 대한 혐오 그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작가의 소신이 진짜 깊게 묻어나 있는 그런 반전주의 작품이거든요. 진짜 평화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작품은 진짜 사륙과 다툼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걸 너무나도 여실히 다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작품의 장르만 볼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작품에 담으려고 했던 의미를 조금이라도 곱씹으면서 봐주시면은 훨씬 재밌을 거예요. 여러모로 느끼는 점이라던가 배울 점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했던 지나 이런 빈란드 사과는 좀 그림체라던가 애들이 막 미남 미녀 캐릭터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조금의 진입장벽을 넘기기만 하면은 정말 깊이 있는 무게감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이걸 내가 왜 이제야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애니이기 때문에 둘 다 꼭 한 번씩 시간 내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君は魔法使いの弟子になったのさ。 자, 다음은 이번 추천하는 라인업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여주인공이 이쁜 애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추천하는 애니는 마법사의 신부입니다. 마법사의 신부는 2017년에 방영된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어두운 과거를 지닌 소녀 치세가 신비한 마법사, 이 뼈다구처럼 보이는 엘리어스의 제자가 되면서 시작되는 마법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판타지물 미녀와 야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마법 세계 속에서 조금 상처를 가지고 무감정한 치세가 엘리어스에게 제자가 되면서 첫인상과는 다른 엘리어스의 따뜻한 모습에 치유받기도 하고 제목처럼 엘리어스의 신부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의 애니거든요. 그리고 엘리어스도 굉장히 간지나는 포인트가 있고 목소리도 멋있어가지고 독특한 세계관을 보면서 지루함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보게 되는 그런 애니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주인공이 되게 처음에는 감정이 없고 그냥 죽고 싶어하는 무감정한 느낌이 큰데 작중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적인 부분도 많이 되찾고 감정도 점점 돌아오고 많이 웃고 소중한 게 많이 생겨나고 그런 거를 보는 게 또 되게 백미거든요. 여주인공이 심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면서 약간 마법사로도 성장을 하고 마법사 엘리어스와 사랑으로도 이렇게 발전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몽환적이고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そうそうるぜこれは。 닥터스톤은 참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참 이 14년간 씹덕질을 해오면서 적지 않은 수의 애니를 봤는데 얘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애니가 없긴 해. 진짜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과학 애니인데 전투도 담고 있고 약간 미연시물 느낌도 조금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고 별의별 장르를 진짜 다 담은 애니라 가지고 장르를 설정할 수 없는 애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하게 됐다. 그러니까 액션도 있다면 있고
SF도 있다면 있고 두뇌 싸움도 있다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과학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 그런 전개가 깔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었던 뭐 어디 살아남기 시리즈의 맛이 좀 강한 그런 작품이에요. 맞아. 진짜 저게 딱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관이 갑작스럽게 이 외계라고 해야 되나? 이 우주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돌로 변해버리는 빔을 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돌로 된 지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구가 전부 다 완전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세계관인데 여기서 우리 주인공 센쿠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박쥐똥을 맞고 그게 질산 그런 건가? 그걸 맞고 돌에서 깨어나오면서부터 진짜 0부터 시작하는 과학 지식 하나만으로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담은 애니인데 그 인간 참가의 맛도 또 있고 뽕맛이라는 게 진짜 웬만한 애니에서 느끼는 모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애니이다. 그리고 최근에 3기까지도 방영을 마치고 잘 마무리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고 이 정도 애니가 인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それははじめ9だった 오케이. 다음 불멸의 그대에게는 후시 불사라는 존재가 신한테 창조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이 후시라는 존재는 원래 구체였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구체인데 이게 자기 몸에 닿으면은 물건이든 생물이든 그걸 모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방하는 능력을 가지고 너무 대박적으로 풀어놓은 게 뭐냐면은 자기한테 생물이 닿을 때 예를 들어서 인간한테 닿으면은 인간을 따라하게 되다 보니까 이 인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정말 진짜 드라마틱하게 풀어줘요. 원래 후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다양한 자극을 받아가면서 생명과 감정을 배워나가는 스토리가 진짜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참 만화를 잘 그리는 게 등장인물을 일단 허수로 쓰는 법이 없거든요. 그냥 나오면 무조건 어딘가에 하나씩 역할을 다 하고 처음에 좀 비호감으로 등장했던 등장인물들이 나중 가면은 입체적으로 서사를 풀어주면서 너무 호감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진짜 많다. 이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능력이 너무 출중해요. 이번에 또 3기가 곧 나오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애니입니다. 풍사는 얘도 제 추천으로 넣은 친구인데 개인적으로 숨겨진 명작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애니란 말이죠. 대부분 1, 2화로 완결이 되는 그런 짧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져 있는데 이 작품에는 벌레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와요. 벌레가 우리가 아는 곤충 같은 그런 벌레가 아니라 이 작품에 나오는 이형의 존재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벌레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들을 계속 일으키는 존재들이라서 주변 환경이나 인간들에게 갖가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벌레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벌레랑 인간 사이의 일을 해결하고 중지하는 존재들이 바로 충사인데 충사 작품의 제목이죠. 주인공이 바로 이 충사 중에 한 명이다. 그 중에서는 뭐 해피엔딩인 것 같다가도 이런 거를 진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에피소드도 있고 새드엔딩인 것 같은데 마냥 새드엔딩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에피소드가 진짜 많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몽환적이라서 확실히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影を見たもんは 다음 서머타임 랜더는 2022년도에 방영된 미스터리 스릴러 타임루프물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 신페이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다는 설정인데 고향 섬에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기묘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타임루프물이다 보니까 막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되돌려지고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면서 평화로워 보였던 섬마을이 어느새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섬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애니이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불안이 점점 쌓이고 빌드업이 점점 고조되면서 비밀을 풀기 위한 신페이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아주 꿀재미인 애니인데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작품의 중반부 정도 조금 넘어가면서 작품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데 그때부터 이제 장르 드리프트를 하면서 살짝 호불호가 타긴 합니다. 근데 장르 드리프트 했어도 떡밥 회수 깔끔하게 했고 결말도 엄청 깔끔하게 잘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이 없는 거리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기 때문에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기도 해가지고 이번 추석에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애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수저
이거 작가가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분이시거든요. 근데 작가가 작가라서 진짜 정말 좋은 작품인데 은근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작품성에 비해서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아쉬워서 들고 왔습니다. 이 작품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주인공이 일단 엄청 공부를 잘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명문학교에 다니고 최상위권에 머물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오는 경쟁, 성적의 압박, 부모와의 불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애가 여기에 이골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트 코스고 뭐고 그냥 도망치듯이 시골의 학교로 입학을 해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전교생 무조건 기숙사제야. 그래서 저 지긋지긋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도망친 거야. 그래서 이 학교가 뭐 하는 데냐? 진짜 말 그대로 농업. 그냥 농사 짓고 말 기르고 젖소 우유 짜고 돼지 키우고 소 출산 돕고 완전 농업을 배우는 전문성 있던 곳이었던 거야. 보통 농가의 후계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전문의 지식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 마냥 떨어져 버린 주인공. 도시에서 공부할 줄만 알았지 농업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것도 하나 없고 딱히 목표할 것도 없어요. 주변 애들은 공부는 못해도 다들 저마다 자기 분야 하나만큼은 전문가 수준으로 꿰뚫고 있고 또 자기 가업을 잇는다는 뚜렷한 목표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 목표도 없고 난 뭐지? 이렇게 시작하는 신개념 농촌 학원 성장물. 주제가 농촌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먹방도 하고 야무진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완급 조절이 아주 좋거든요. 신박한 농촌의 일상 개그와 주인공의 성장 그런 거를 아주 보기 좋게 버무린 그런 보기에 너무 편한 작품이다. 이렇게 일단 애니메이션 10개 정도 소개를 해봤고요. 이 10개의 라인업이 어마무시하죠. 나만이 없는 거리부터 해가지고 은수저까지. 정말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숨어있는 명작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들 뭐 마음에 드시는 작품 하나라도 있었으면 다행일 것 같고 설명을 잘 못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 맛있어 보이는 거 그냥 하나 골라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타임 랜덤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라프텔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각자 원하시는 애니 골라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최근에 극장판들도 개봉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10월 추석에 맞춰서 개봉하는 극장들 몇 개 소개하면서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작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연애 편지와 100m가 있습니다. 연애 편지 먼저 얘기해볼까요? 연애 편지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웹툰 원작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님이 뭐 여주인공 성우분을 맡으셔가지고 되게 화제가 된 작품이거든요. 이게 한국판 너의 이름을 만들고 싶었던 건지 퀄리티도 너무 높고 OST도 악동 뮤지션이 맡은 만큼 이번에 아주 각 잡고 만든 애니이기 때문에 엄청 기대하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애니입니다. 솔직히 이런 애니들이 잘 돼야 또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잘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한 번씩 관심 가셔서 한번 영화관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이미츠걸 이런 장르 좋아하시면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100m. 이 어. 100m는 아까 소개했던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작가분이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이 100m가 기본적으로 스포츠 육상물이라서 달리는 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1등에 대한 이야기.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을 하던 주인공이 서서히 쇠퇴하는 승부에 있어서 1등만이 가치가 있고 우리는 왜 달리기를 하는가? 1등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맞아. 그런 대사들도 그렇고 이 작가가 지부터 느꼈던 건데 진짜 대사를 너무 맛있게 하고 대사에 맞춘 카메라 연출 같은 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100m도 정말 극장판으로 나온 만큼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00m랑 연애 편지도 있지만은 혹시 아직도 안 보셨다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나 최근에 개봉한 체인소맨 레제편 둘 다 꼭 보시는 걸 추천하고 지금 치지직 네이버 방송 플랫폼에서 체인소맨 1기 다시 보기를 10월 7일까지 하고 있고 귀멸의 칼날 1기부터 4기 그러니까 애니 지금 나온 거 전부를 숲에서 같이 보기를 10월 한 달 동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자 원하시는 작품 시간에 맞춰서 보시고 영화 보러 가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애니 10개 정도
그리고 극장판 애니 몇 개 이렇게 소개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개 영상을 잘 안 찍어보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귀엽게 봐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되는 영상을 가져오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한가위 되시고요. 질추 보내시기 바랍니다. 굿. 네, 질추.